자,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재촉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항산화제에 대한 실험들을 다 보여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것들이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 위에 있는 영양소로 섭취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50년 전보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영양소가 손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식물 원료들은 수용성 비타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조리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 물에다가 콩나물도 데쳐내고 시금치도 데쳐내고 브로콜리도 데쳐내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수용성 비타민은 그 물에 녹아내려서 사실은 하수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녹차도 우려서 그 국물을 먹고요. 한약도 우려서 그 꼭 짜서 건더기가 아닌 국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식물을 다 물에 데쳐내가지고 우리는 건더기를 먹고 좀 위안을 받는 거죠. 나 야채 많이 먹었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퀸을 만나고 너무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무수 저수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을 하나도 두지 않고 수육을 해내고 잡채를 해내고 그다음에 카레를 해내고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식물이 많은 영양소가 잃었다 하더라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영양소로 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고, 그다음에 퀸에서 저유 요리가 되죠. 기름을 조금 두고 닭 한 마리를 튀겨내고요. 근데 저온 요리가 되기 때문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 수분으로 익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아무 냄비나 저온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냄비인 스테인레스 P304계열, 크롬과 니켈이 18-10 으로 합금되어 있고, 얘네들이 통으로 3중이고 통으로 7중이에요. 사실은 종이 하나를 접더라도 색종이 3장 겹쳐서 접으면 깨끗하게 안 접혀지잖아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술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디 본체와 뚜껑 사이에 0.1mm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만으로도 조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차가 없기 때문에 인덕션을 두고 다층 요리가 가능해요. 층층이 해서 대여섯 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그런 냄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요술 냄비냐? 저는 요술 냄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건강 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퀸은 꼭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강 냄비다라는 거를 이제 데모으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개로 브로콜리를 데쳤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흐르는 물을 두고 브로콜리를 데쳐내죠. 이렇게 하나 익혀놔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잠깐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가 뚜껑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본체가 제 손 없죠? 본체가 들리는 거 보이세요? 뚜껑을 열었었을 때 브로콜리가 좀 누렇게 익었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부러 이렇게 딱 압력이 생기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온으로 익히고 난 뒤에 브로콜리만 넣고 익히고 난 뒤에 그냥 불을 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압력으로 뚜껑이 이거 오차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딱 닫혀요. 그래서 여기에 맛도 여기에 같이고요. 그다음에 영양도 같이고요. 그렇게 돼요. 일단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꽉 닫혔을 때 국물 요리를 했을 때는 웬만해서 안 열려요. 그러면 다시 가열을 하면 이 안에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열리고요. 이거는 조금 브로콜리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데쳐졌어요. 이렇게 물 하나도 두지 않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영양소를 어떻게 함유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거를 몸을 산화됐다고 연출하는 포비돈으로 4가지를 한번 산화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4개를 만들 거예요. 이거 비슷한 양으로 넣기가 조금 힘든데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이 다 산화가 되었어요. 산화가 되었는데 무수로 익힌 브로콜리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었었을 때, 그다음에 물을 두고 익힌 브로콜리를 넣었었을 때,
물을 두고 익힌 브로콜리입니다. 우리 보통 다 이렇게 데쳐 드시죠. 사실은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도 들어있고 식물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물에 데쳐 먹었었을 때는 그걸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데쳐내고 난 물 있죠? 물을 한번 부어 볼게요. 이 안에 영양소가 있을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환원되는 거 보이죠? 이거 언제 보셨죠? 비타민 C를 우리가 하나 드르륵 갈아서 산화된 몸에 부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셨어요. 똑같이 이렇게 환원되는 것처럼 우리 국물에 이렇게 이 초록색은 이제 저기 브로콜리의 색깔이겠죠? 이렇게 환원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조금 눌러줘야 될 것 같네요. 그 영양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브로콜리도 여기에 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산화가 아니고 산화되어 있는 몸을 환원시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변했죠? 잘 보이시는지 여기 선명하게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볶아볶아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얘는 오늘 원하는 결과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보이세요? 보이네요. 이게 훨씬 더 환원이 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퀸에 두고 조리를 하는 거는 그냥 맛있는 거를 뭐 집에서 특별하게 해먹기 위해서 퀸을 쓰는 게 아니라 퀸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그 영양소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또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퀸을 씁니다. 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리가 다 되죠. 한식, 중식, 일식, 디저트, 다층 요리까지 그렇게 우리가 해먹는 모든 요리는 사실은 집에서 해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양한 요리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이 국물을 먹는 게 옳지만 우리가 국물을 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퀸이 여러분들의 그 영양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퀸은 잠깐 보여드렸고요. 퀸은 홈미팅을 하시면서 사실은 더 자세하게 요리가 되는 과정까지 보면 정말 반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메이에서 국영수라고 할 수 있는 게 퀸, 정수기, 그 다음에 청정기잖아요. 사실은 정수기는 저는 맨 먼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그 물의 90%가 혈액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가성비 있는 건강관리법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물에는 예전에는 보세요. 수돗물을 틀어서 마시기도 하고 그 예전에는 시냇물을 떠서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게 물에 있어야 되는 용존산소와 미네랄 이외에 너무 많은 유해물질들이 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계가 필요해요. 정말로 있어야 될 거는 남기고 없어야 될 것만 싹 걸러주는 그런 기계가 필요한데 그 아이가 정수기죠. 그러면 정수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존산소와 미네랄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싹 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응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생수를 되게 많이 드세요. 생수 많이 드시고 사실은 수돗물 끓여가지고 드시는 분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들을 다 쓰세요. 그런데 정수기가 어떻게 정수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의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도 위험하고 타사 정수기를 비교했었을 때 정수 방식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지만 거기서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가 오늘 실험 보여드리면서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 하면 염소 데몬이에요. 사실은 그 정수기는 거의 대부분은 염소는 걸러요. 염소를 거르지 못하는 정수기는 사실은 정수기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죠. NSF 인증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예를 들면 뭐 막과 그다음에 냄새 그다음에 이런 것들 심미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는 안시 42번 정도는 다 걸러져요. 그런데
그 염소를 거르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정수기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거 염소는 거르네, 염소 없네 이렇게 하시는데 염소를 거른다는 거를 지금 실험으로 보여드리지만 그걸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염소가 사실은 우리 컵에 받아서 마시는 물에 없다는 것만으로 나는 염소를 안 먹어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염소라는 게 몸에 들어가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먹는 이외에 야채를 씻는다든지 양치를 한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그랬었을 때 수돗물을 쓰게 되면 직수 타입의 정수기가 아니었었을 때는 우리는 염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염소 데모를 하고 그 이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정수기 밥 안 칠 때 사실 어떻게 했냐 하면 나도 큰 컵에다 해드릴게요. 나도 사실은 정수기 밥 안 칠 때 그 물 써 이렇게 얘기했지만 밥 안 칠 때 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이제 제가 물에 수돗물에다가 두고 얘가 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오티시약을 떨어뜨렸었을 때 노랗게 변하면 염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돗물에는 당연히 염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염소 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염소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맛있는 물이 아닌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는 쌀도 씻고 잎채소들도 씻고 과일도 씻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쌀을 찬물에 씻었을 때 제가 이거를 한번 씻는다는 가정하에 저어볼게요. 그러면 좀 뿌옇게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쌀뜨물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염소 색깔이에요. 뿌연 거하고 노란 거하고 구분이 가시겠죠. 이렇게 계속 저어보면 뿌얘지기는 하네. 쌀을 흔드니까. 그런데 노란 색깔은 어디로 가니? 네, 노란색은 어디로 갔을까요? 쌀이 흡수해버린 거예요. 염소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 물에 염소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쌀을 찬물에 씻을 때 찬물에 수돗물이 아닌 정수기 물을 써야 되겠죠. 염소가 없는. 보세요. 여기 다시 제가 염소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을 부었더니 노랗게 되지 않아요. 염소는 없어요. 이 물에는.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했을 때는 더 뜨거워졌을 때 강한 그 화합물이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염소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자료집에 보면은 내가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염소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나오죠. 그래서 미생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거에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가 퍼지는 거 방지를 위해서 염소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수 타입을 써야 되는데 직수 타입이라고 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메이는 15년 전부터 그냥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올바르니까 저수통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생활용수를 다 쓸 수 있어야 되니까 1년에 5,000리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직수 타입이라고 좋다는 걸 소비자가 아니까 만들지만 그 안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곰팡이가 쓴다는 기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없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없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안시 55B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99.99% 비활성화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유기 화합물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시스템 남조류나 녹조류에서 배출되는 거, 그 다음에 프라이팬 코팅제에서 나오는 과부라 화합물 있죠. PFOA, PFOS가 여기 이제 나오면 안 돼요, 물에. 그 다음에 신종 오염물질 15가지. 내가 먹은 약이 다시 누군가의 수도꼭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먹게 되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버린 어떤 그런 오염물질들이 수도꼭지를 타고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거가 우리 올 셀렉트 했을 때 온리 이스프링이 다 여기 NSF 인증을 받았다. 매년 이걸 다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수되는 방법하고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니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는 스폰서님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여기에 그 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빼고 필터 카트리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그래서 프리필터와 압축 카본 필터를 통해서 144가지의 오염물질을 다 거르고 물은 밑으로 뚝 떨어져요. 254 나노줄의
UV 자외선 램프를 바디감 있게 다 워싱하고 빙글빙글 돌아서 퍼시스로 나오는 그물을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는 정말 어떤 영양소보다 우선되는 물이 우선되는 그런 영양소인 것 같아요. 물에만 녹아있는 미네랄이 거의 한 70여 가지가 된다 그러죠.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20여 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물에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프링 정수기 꼭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마시는 물에 12,100 이렇게 먹죠.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먹는다,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에 먹는다면 우리는 그거에 훨씬 많은 양의 25kg 정도의 공기를 마시고 있죠.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하늘, 우리가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공기가 위험하다라는 거를 저는 처음에 황사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어요. 황사가 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고 초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우리 주변의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5배 이상 나쁘고 그런 나쁜 공기들은 사실은 폐활량이 훨씬 높은 아이들이 낮은 바닥에 깔려있는 공기를 흡입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고 나 집에 없어 밖에 돌아다녀 하지만 잠잘 때의 공기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청정기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청정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청정기를 통해서 필터링 되어서 나오는 공기는 나쁜 유해 물질을 싹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필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거를 좀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려봐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그려드리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 하면 저희가 필터 얘기를 할 때 입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필터 구멍 얘기를 열심히 해드리죠. 그런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봐 이러거든요.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서 잘랐어요. 그러면 단면이라는 게 생기죠.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확대한 머리카락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단면 크기냐 하면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본 상식으로 지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미세먼지, 폐에 박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미세먼지의 크기가 PM10이에요. 이거는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가 있어요. 무공을 타고 바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도는 아이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는 폐하 2.5, 폐하가 아니고 PM 2.5고 초미세먼지예요. 이게 사이즈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헤파 필터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0.3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9.97% 잡는 아이가 뭐예요? 헤파 필터 기준이에요. 청정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소기에도 들어가는. 근데 이 사이즈를 담배 연기 입자가 이 사이즈라고 해요. 담배 연기 입자는 후 불어서 뭉쳤을 때는 보이지만 금방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입자예요. 그런 작은 입자를 10,000개를 필터링, 10,000개를 통과시켰을 때 그 골키퍼가 3개 놓치고 다 잡아요. 굉장하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헤파 필터 크기하고 이제 쭉 연관해서 한번 볼게요.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좀 위험해요. 못 잡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는 잡아요. 잡은데, 자, 미세먼지 사이즈 한번 볼게요. 머리카락에서 약 평균으로 60이라고 잡으면 이거 면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6개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10짜리가. 근데 요거는 미세먼지죠. 초미세먼지는 2.5예요. 그럼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죠. 4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미세먼지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작은 게 뭐가 있냐 하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이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그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0.11이고요. 사스 바이러스죠.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0.98이고요. 아데노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거는 0.079고요.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파르보 바이러스는 0.02예요. 그러면 헤파 필터는 얘네들을 잡지 못해요. 작아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발이 묶여 있는 경우들. 이거는 바이러스가 위험해요.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앰모스피어 옛날 구형과 스카이는 어떠냐? 그러면 0.009. 이 아이는 앰모스피어예요. 앰모스피어는 0.009를 99.99% 잡는 H14 등급. 이거는 그냥 그 헤파 필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카이는 0.0024인 거예요. 그러면 99점, 얘네도 99.9%, 99%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잡고 싶어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 물질들, 바이러스들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 단면인데 그 단면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사실은 이거를 점으로도 찍을 수도 없는 정도의 0.1 이하의 바이러스들을 잡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구멍이어야지 된다는 게 이 위에 그림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이 구멍이 0.0024가 보이는 구멍인가요? 보이지 않아요. 필터가 보이지 않는 구멍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공기를 순환을 시키겠어요. 바람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강력한 모터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울 그 소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야 되는데 우리 청정기가 조용하다는 이유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구멍으로 바람을 지나가게 할 수 없는데 지나가게 하는데 그 정도의 소음이면 엄청 조용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우징까지 만들어서 바람길을 만들어 가지고 더 조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필터가 헤파 필터와 그다음에 탈취 필터가 있는데 여기 자료집에 보시는 것처럼 주요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그런 가스들요. 그런 탈취 필터는 그 축구장 205개의 압축 활성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공기가 흡착될 수 있는 그런 기공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파 필터는 이렇게 작아서 바이러스 크기 입자 이상의 작은 것들도 다 잡고 있고 탈취 필터는 저만큼 잡는다라는 거. 그래서 모터하고 그다음에 그 인증받은 거 알레르기 재단에서 전 항목 인증을 다 받았죠. 19가지에서 102가지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정말 청정기라고 가지고 있는데 예뻐야 될까요? 정말 10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 예쁜 거 골라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먼저의 우선순위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실험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냐면 사실은 입자가 여러 개인 그다음에 필터가 구멍이 숭숭한 거를 이 커피 입자로 좀 보여드려요. 우리 믹스. 이 커피 얘기는 오늘 다 못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헤파 필터 구멍. 그러니까 나는 탁구공을 거르고 싶은데 축구 골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커피 안에는 여러 가지 입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걸러야 되는 이 하얀 가루는 못 거르는 거예요. 밑으로 다 빠져서 다시 내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 스카이의 헤파 필터는 0.0024. 그냥 보이지 않아요. 입자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과시켰었을 때 밑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아가 감기 걸렸는데 옆에서 동생이 찡얼찡얼 같이 놀아도 감기 옮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청정기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피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약산성 얘기하면서 씻고 닦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물도 마시고 경부, 공기도 마시고 경흡.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피예요. 경피는 경구나 경흡처럼 해독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 보호막을 녹여서 뚫고 들어가면 바로 모세
혈관을 타고 돌아요. 그리고 그 경피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사실은 우리가 천연의 입자는 커서 피부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 화학 성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바로 피부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타고 돌 수 있다라는 게 이 경피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장품, 샴푸, 린스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데 방어막을 뚫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합성 계면 활성제라고 한다. 계면 활성제라는 게 그 경계면을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녹여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씻고 닦고 바르고 하는 모든 그 거품나는 제품들, 그다음에 우리 바디에 관한 제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섬유유연제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 섬유유연제 여기 향기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죠. 입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흡수되는 것들을 봤었을 때 사실은 온 몸이 똑같은 거 제품을 써도 파라 쪽은 1이지만 생식기로 42배가 흡수가 돼요. 우리 몸에 모공이 제일 많고 큰 데가 두피죠. 우리 두피 관리하는 거 이제 스캐프 뉴트리션 나오죠. 그런데 두피로 만약에 샴푸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는 샴푸를 뿌까뿌까 썼어요. 그러면은 그게 생식기로 바로 흡수가 돼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방에서 샴푸 냄새가 진동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식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이렇게 태아가 뱃속에서 너무 힘들죠. 모유 잔혹사를 보더라도 그게 너무 놀랍죠. 저는요 안 그럴 거예요 했던 그 엄마들이 사실은 자기 모유에서 그런 온갖 중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런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걸 보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남아서 없어지지 않아서 배를 계승한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디시드랍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주방이나 아니면 욕실에서 쓰는 제품들을 다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그 주방 세제 찌꺼기가 남는 거 이거 되게 문제죠. 우리 하루에 10mg 이상의 그 합성 세제 이걸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기름으로 설거지를 이게 너무 많네요. 기름때를 설거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디시드랍스는요, 여기다가 부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슈가버블이 있어서, 슈가버블로 이쪽 설거지를 할게요. 그랬을 때, 사실은, 기름도 잘 지워져야 되는데, 찌꺼기도 남으면 안 되죠. 그렇게 먹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생리불순이라든지 아니면 생리통이라든지 우리가 생식기가 우리 호르몬이 교란되는 그런 물질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제가 화면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찰방찰방 흔들려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떡 둘러붙어 있어요. 설거지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벌써 보이죠? 자, 이게 사실은 고추기름으로 해서 이거 남았네? 이래서 뜨거운 물을 쓰거나 세제를 한 번 더서 깔끔하게 식혀줄 수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제 찌꺼기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분해가 되고 손으로 맨손으로 씻어도 사실은 안전한 디시드랍스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디시드랍스 말고요. 오늘 제가 아까 브로콜리 했었잖아요. 브로콜리가 오늘 아침에 가서 샀는데 모자라서 이렇게 벌써 조금 밭에서 뜯는 순간부터 얘는 영양소 함량이 없어져요. 그렇죠?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누렇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요. 우산이 없으면 브로콜리 쓰고 나가도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브로콜리 씻어보셨겠지만 브로콜리에 농약만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농약 씻겨져 내려가지 말라고 비 왔을 때 그래서 거기다가 접착제라든지 이런 거 코팅제 같은 걸 뿌려서 여기 물을 한번 튀겨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물이 방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브로콜리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이유식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찝찝해서 못하겠어요 하는 소비자들 계세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너무 좋아라들 하시죠. 자, 이렇게 과일 채소 세정제를, 이거는 예전 통이고요. 이게 생분해가 되지 않는, 이게 분해가 되지 않는 통이어서 지금은 과일 채소 세정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에 넣어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쪽은 과일 세정제를 뿌렸고요. 한쪽은 그대로, 아까 그대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부어보면 여기는 물이 통과되는 게 보이고 여기는 여전히 물이 튕겨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이렇게. 파뿌리를 초록색 부분을 씻어도요. 골고리 있는 하얀 게 깨끗하게 씻어져서 나와요. 잎채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단한 건 직접 뿌려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받아서 이 물에다가 과일채소 세정제를 뿌려서 잠깐 담가 놓으셨다가 쓰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우리 그 영양소와 함께 농약을 먹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일 채소 세정제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빨래 세제를 볼게요. 이것도 너무 대단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이건 타사 세제는요. 사실은 제가 돈 주고 좀 사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슈퍼에 가서 빌렸어요. 슈퍼에 가서 나 세제 좀 줘 이래가지고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제도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 이러고 받아왔는데 세제 찌꺼기가요. 우리 그 칠남매 미라클 보셨죠? 그 아이들이 왜 저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올까 봤더니 사실은 매일매일 빨아서 쓰는 세제의 찌꺼기가 남아서 그렇더라. 이거는 모유 잔혹사도 자료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세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제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 세제 이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비자연맹 컨슈머 리포터에서 세제들을 다 갖다가 비교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점수를 다 매겼더니 여기 보면 세제는 어때요? 옷을 빨 때는 첫 번째 세척력이죠. 세척력 좋아야 돼요. 엑셀런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오염이 되면 안 되죠. 오염 방지, 이염 방지, 서로 색깔이 이렇게 옮아가면 안 되죠. 그런 거 다 엑셀런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닐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노이면서 99점을 받은 아이가 SA8이다라고. 사실은 내가 비교하는 것보다 밥 드시고 저것만 하시는 분들이 비교해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믿는 게 내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그 데몬도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탁도에 대한 걸 좀 볼 거예요. 빨리 이게 풀어져서 그 다음에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내가 입은 옷도 깨끗하게 빨았지만 옷 빨고 그 옷에 씻겨져서 내려갔어야 되는 세제가 그대로 남아서 내 피부를 타고 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탁도를 한번 볼 거예요. 녹는 거를. 이거는 거의 72시간 이상이 되면 99.99% 생분해되죠. 우리 세제의 특징을 세 가지만 얘기해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뭘까요? 고농축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 무린 세제라고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아서 아까 마이크로시스템 얘기했죠.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녹조류 그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분해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이따, 지금은 여기 색깔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면은 제가 이건 좀 둬야 돼요. 이걸 두면은 벌써부터 이제 거품이 나버렸는데 이게 색깔이 투명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SA8은 좀 투명해지거든요. 잠깐만 놔둬도. 근데 타사세제는 투명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예전에는 막 청바지 단 접었는 거 안 펴고 그 세탁을 했더니 거기 폈더니 거기 하얀 가루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었던, 주머니에서 세제가 막 나오는 그런 경험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지금도 조금 보이네요. 벌써 보이죠? 이렇게 하는 거 더 보이네. 이거는 타사는 뿌옇고 이건 벌써 투명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찌꺼기 남지 않는다. 남극에서도 쓴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표백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표백제는 뭐 보여드릴 거냐 하면 사실은 표백제는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그냥 이제 기숙사 들어간다고 빨래를 싹 다 빨았는데 표백제에 좀 담궈 놨다가 빨면은 진짜 누런 때 있죠. 섬유 사이사이 시실날실 골고리 있는 그런 그 때들이 싹 다 벗겨져 가지고 깨끗해져요. 어떻게 흰옷은 하얗게 책걸옷은 선명하게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옷을 계속 사 입으면 그게 또 쓰레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또 그게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헌옷을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우리 표백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좀 부었더니 포비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이네요. 포비돈 같은 게 옷에 떨어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오염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우리 표백제가 있어요. 섬유 표백제도 예전엔 박스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죠. 옥시크린 이렇게 얘기하죠. 흰옷은 더욱 희게, 색깔옷은 선명하게. 제가 이 아이를 여기다가 조금만 부어 볼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비타민C 데몬 아닙니다. 이렇게 벌써 이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염소계가 아니라 우리 세제들은 다 산소계이기 때문에 뚜껑이 없네요. 섬유를 상하게 하지도 않아요. 살살 흔들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표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에로시,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에로시라는 세제와 함께 운동화 같은 거 빨 때도 넣고 그다음에 물 가득 채워서 세제하고 넣고 지퍼백으로 담가 놓으면 운동화 둥둥 뜨지 않죠. 대야에 놔두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운동화가 푹 잠기게 놔뒀다가 우리 저기 사장님 그러세요. 저기 우리 같이 파트너 사장님도 너무 좋다고 손 하나 안 떼고 정말 야구 선수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데 세탁기 돌리면 정말로 너무 깨끗해서 그 얘기는 누구한테든지 다 해주신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세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뭐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프리옷이 한번 얼른 보여드릴게요. 프리옷이 너무 귀하죠. 5월 달에 품절 나기 시작해서 그 구매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구매 제한이 보통은 한 달에 조당 구매 하나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품절 기간 동안 한 번호에 하나밖에 못 사요. 그래가지고 저는 새 번호 달고 3만 원 이상 구매하면서 프리워시 넣어가지고 배달 주문 시켜라. 그래서 신규 가입을 또 유도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오염물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전처리를 해야 돼요. 전처리 제품들 있죠. 특히나 뭐 이렇게 와이셔츠, 소매단, 뭐 깃단 이런 데다가 우리 이거 예전에 썼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타사라고 썼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빗땡입니다. 이거 많이 쓰세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우리 너무 귀하디 귀한 SA 프리워시 얘도 좀 뿌려놓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했다가 우리 아이고 그 휴지가 어디 갔을까요? 제가 휴지 끊어놨는데 휴지가 어디 갔을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크리넥스로 해야 되겠다. 우리 휴지예요 하나를. 자, 얘를 반으로 접어서 덮어볼게요. 그 다음에 비트도 덮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가져갔냐면 옷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비비지도 않을게요. 왔다 갔다 그냥 한 두어 번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2번 했네요. 얘도 당겼다가 지금 이제 2장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질까봐 겁나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2번만 했어요. 한번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번? 그러면 깨끗하게 지워지죠. 근데 이 아이도 한 번 더 해볼게요. 3번. 이렇게 찢어질 것 같아요. 이게 남았어요. 이게 남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얘가 흐느적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장으로 제가 우리 그 티슈로 하면은 좀 확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더 있으실 건데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섬유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섬유가 손상이 되는 거. 얘는 하나도 섬유 손상되지 않고 쨍쨍하게 이렇게 이 아이는 흐들흐들 여기 얇아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데모를 하실 때는 사실은 조금 임팩트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 휴지로 하면 얘는 금방 찢어져 버려요. 얘는 쨍쨍한 데 비해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프리워시도 쓰면은 사실은 전처리해서 아니 이게 거기 지저분하게 하나 남은 것 때문에 그 옷을 못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하기 전에 프리워시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딱 쓰면은 옷을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데 전처리제를 썼더니 옷감이 자꾸 상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리워시 쓰시면서 저희도 프리워시 쓰면서 정말 옷 헤어지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얘는 우리랑 난방은 정말 한철 입고 그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은 다시 사서 입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프리워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그 다음에 주택 연마제하고 그 다음에 에로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된 관계로 말로 그거를 좀 해봐드릴게요. 주택 연마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더러운 저기 인덕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감귤류 오일로 이거 계면 활성제가 천연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서 손으로 해도 손이 거칠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게으른 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뿌려놨다가 처음부터 막 문지르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도포해뒀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하얘지는 거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인덕션이 이제 고장나면 더 이상 쓰지 못할 만큼 오래된 인덕션이거든요. 부속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인덕션 이거 이렇게 닦으면 새 거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작년에 꼈던 그 은 반지나 아니면 그거 저기 누렇게 된 것들, 금속 세제들 다 연마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표백제 같은 경우에 아까 표백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오래된 악사살이 같은 거 넣어두시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마제 이거는 우리 퀸 쓸 때도 너무 좋죠. 퀸 쓸 때도 깨끗하게 오랫도록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인덕션 위에 그냥 올려가지고 비닐에 싸서 수분 조금만 두고 이 세제 발라가지고 삶으면 퀸도 계속 새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에로시는 구두약도 깨끗하게 구두약 묻혀가지고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할 거고요. 정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세제 하나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에 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해가 되지 않는 제품들만 만들고 자연에 해가 되는 제품들, 인간의 해가 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썼을 때 흑자가 난다고 해서 그걸 흑자로 기록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빌려 쓰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생필품들을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환경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 쓰지 않고 이런 생필품을 나만 쓰지 않고 함께 쓰게 되면 생필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아마 미팅에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데모는 역시나 좀 번잡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잘 읽어내시고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좀 가져가신다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